네,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뭐 모두가 다 노동시장에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7과입니다. 일단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입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게 많다. 그에 반해서 불완전하니까 어때요?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많다. 불합리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분류가 되면은 나머지 쭉 나오는 시장 이론 한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에 대한 그 분류를 조금 확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초점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그냥 신고전학파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나의 그 오픈된 시장입니다. 여기서 신고전학파 아담 스미스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니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어떨까요? 이건 좀 폐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의 특징 한 5가지가 요거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다. 즉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의 어떤 그 이론의 핵심입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 정보를 서로 완전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 임금에 누구라도 영향력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뭐 임금을 높게 준다, 낮게 준다가 아니고 오직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는 없습니다. 전부 시장, 경제시장에 다 맡기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노동 앞에서 했던 노동 수요와 공급의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고 자유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외부 노동 시장을 통해 노동이 충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자유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 노동 시장이 나왔지만은 뒤에 우리가 또 익힐 게 내부 노동 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좀 폐쇄된 시장인데 내부 노동 시장하고 외부 노동 시장 간에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하는 이런 단결 조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 대한 이 핵심을 이제 기억하시고 주로 출제되는 그 내용은 이 완전 경쟁 노동 시장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대비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 이 앞에 이제 불완전 경쟁 노동 시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노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노동. 이거는 뭐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단 노동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불완전 경쟁 시장은 분단 노동 시장. 이것은 이제 또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일단 요 하나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단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정보가 공유가 불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왜? 소통이 잘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어떤 확실한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독점 구매와 과점 구매입니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합쳐서 독과점이거든요. 독점은 혼자서 이렇게 시장을 주물락, 편락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과점은 둘 이상의 어떤 사업주가 이렇게 할 때 이제 과점, 그걸 합쳐서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주가 마음대로 뭐냐면 임금을 뭐 이렇게 조절하고 해고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사용자의 갑질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노동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말이죠. 이 자유경쟁시장이라서 시장 원리에 따르지만은 불안정 경쟁 노동시장은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관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 갑질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잘 배열해 놓는 과정을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이건 수화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8과입니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 또는 분단이 있는 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분단되어 있느냐 하면은 1차적 노동시장과 2차적 노동시장으로 분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1차적 노동시장은 좀 좋은 시장입니다. 즉 노동자에게. 그다음 2차적 노동시장은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적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복지 승진 여러 개 잘 돼 있는 삼성 뭐 이런 등 대기업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그 내부 노동시장과 유사합니다. 이걸 익히면 내부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요. 자, 1차적 노동시장은 말이죠. 어느 정도의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또 그만한 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좀 보장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인력이 근무하는 그런 노동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관리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또 특징은 2차적 노동시장에 비해서 임금이 고임금이고 근로조건이 좋습니다. 복지 조건도 좋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차적 노동시장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임금도 저임금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직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리에 보면은 어떻게 단순 노동 이런 기능직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막노동 이런 시장 일용직 뭐 등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관리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노동시장이고요. 어떤 기술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성이나 연령의 어떤 그 빈민층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노동시장보다는 고임금이 아니고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과 또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높은 이직률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뭐 하루 근무하고 또 내일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분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분단되어 있느냐? 1차적 노동시장과 2차적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핵심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어입니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입니다. 이건 이제 던롭의 이론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은 우리가 앞에 본 거로 보면은 분단 노동시장 중에서 이것은 1차적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2차적 노동시장은 우리가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노동시장 이론 중에서 이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또 하나는 2차 실기에도 이 문제는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힌트는 내부입니다. 내부. 회수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그 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관문이라고 생각해요. 현관. 예. 현관문을 여기 이제 쑥을 원래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현관문을 쑥 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내부로. 페이스되어 있는 내부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그 문을 현관문이라고 생각합시다. 현관문을 쑥 열어야 됩니다. 연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 스토리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호요원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거나 이게 아니고 오른쪽에 우측에 말이죠. 우측에 장성이 이렇게 쭉 높은 장성이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겁주려고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의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 스토리는 자, 내부 노동시장 하면 현관문을 쑥 열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우측에 장성이 이렇게 써 있더라.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건 1차 노동시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현관문을 쑥 연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부 노동시장은 기업 특수적 현장 훈련을 이렇게 시킵니다. 기업 특수적. 기업 특수적 훈련에는 기업 특수적 훈련이 있고 이런 것은 그 기업에 들어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반대 말은 그냥 일반 훈련입니다. 그냥 일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일반 훈련은 그냥 2차 노동시장에서 얼마든지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노동시장에는 기업 특수적인 어떤 노하우 있는 현장 훈련이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 관습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관습이 있어요. 관습 또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선례 전통에 의존하며 뭐 이게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 내 문화 및 규정 체계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잡혀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숙련, 이래서 현관숙입니다. 숙련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숙련이 아니고 뭔가 남다른 그 기업 내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 어찌 보면 요거 기업 특수적 현장 훈련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현관숙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키워드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기억해 버리면은 필기시험 아주 그냥 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우측에 장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장성입니다. 우장성.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입니다. 장점 세 가지예요. 장점. 이래서 우장성입니다. 우장성은 이제 내용을 한번 뜯어서 보면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장기 고용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입사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업 측에서도 그 인력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서는 손실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다 해서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은 현관숙, 그 내부 노동 시장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내부 노동 시장의 장점은 뭐냐? 우장성이라고 하는 것. 예, 요거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10과입니다. 인적 자본 이론과 선별 가설 이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적 자본 이론과 선별 가설 이론은 스펜스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인데, 이렇게 비교를 딱 해놓았습니다. 일단 그 인적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도 하나의 자본이다라고 보는 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은 그냥 놔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본 예를 들어서 돈 같으면 가만 놔놓으면은 1억이 계속 1억입니다. 근데 이걸 투자를 하면은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이론이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교육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투자할수록 그 인적 그 자본의 가치가 1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되고 3억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별 가설 이론, 스펜스의 선별, 스펜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별합니다. 이것도 역시 공통점은 교육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인적 자본 이론과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 이론에서는 교육 투자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뭔가 교육에 투자하면 생산이 나아질 것이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설 이론입니다. 전부 다. 이 경제 이론은 대부분 가설입니다.
이론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론대로 된다고 하면은 왜 빈곤 국가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상하 이 빈곤의 어떤 그 층이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이게 이론이지 실제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선별 가설 이론과의 차이점은 아예 인적 자본 이론은 정대 생산성 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선별 가설 이론, 스펜서의 선별 가설 이론에는 이 교육 투자가 생산성 정대와는 아예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단지 뭐냐 하나 신호만 해준다. 신호 모형 또는 사인 모형입니다. 표시해주는 모형. 즉 말하자면 뒤에 그 문제풀이도 나옵니다만은 그 회사에 입사해서 영어를 쓸 기회가 없어요. 해외 지사도 없고 그리고 1년 내내 외국인 어떤 뭐 바이어가 오지도 않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는 영어 점수를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써먹지 않는 그 영어를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회사에서도 영어 시험 토익이라든가 이 점수를 탭스라든가 이런 점수를 하나의 그 채용 조건으로 이렇게 삼느냐 하면은 비록 입사해서 영어를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영어에 그만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사인으로 표시로 본다는 그런 이론이 이게 이제 스펜서의 선별 가설 이론입니다. 이 차이점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인적 자본 이론에는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걸 투자라고 보느냐 하는 이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투자 대상이. 교육입니다. 당연하겠죠. 직장 훈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동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래저래 옮겼던 어떤 그 스펙이 있죠. 이 노동의 이동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정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정보 탐색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고 심지어 건강도 투자 대상이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투자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찾기 위한 시간 요걸 일부러 빨갛게 해놓았거든요. 그러한 그 과정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의 투자를 했다는 것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인적 자본 이론과 선별 가설 이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